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겨울이 되긴 됐나 봐요. 이 국내 프로야구 스토브리그가 활활 타오르고 있죠? 네, 프로야구 15명의 선수들이 자유계약 FA 자격을 얻어서 오늘부터 국내의 모든 구단과 협상할 수 있는데요. 특히 국가대표 자완투수 3인방 기아 양현종과 SK 김광현, 삼성 차우찬, 그리고 국내 최고 타자 삼성 최영우와 내야수 최대호죠. 롯데 황재균 등 특급 선수들이 FA 시장에 나왔고요. 5명 모두 미국이나 일본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고 국내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황재균, 최대호 이름만 들어도 이게 특급 선수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이 특급 선수들의 몸값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앞서 2014년에는 윤성민 선수가 기아와 90억 원, 지난해에는 박성민 선수가 NC와 96억 원의 FA 계약을 맺으면서 대박을 쳤는데요. 양현종과 김광현, 차우찬, 최영우, 황재균 선수가 젊은 데다가 올 시즌에 성적이 좋아서 국내에 남을 경우에는 4년 기준으로 100억 원 가까이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특급 선수들의 거치와 몸값에 야구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제 해외 리그로 진출한 선수들 잘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축구 대표팀이 잠시 뒤에 캐나다와 평가전을 갖는군요. 네, 축구 대표팀이 오늘 밤 8시부터 천안에서 캐나다와 평가전을 치르는데요. 네. 15일에 서울에서 열리는 우즈베키스탄과의 2018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5차전의 모의고사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난달에 이란에 완패를 당했는데 캐나다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슈틸리케 감독은 손흥민과 이청용, 기성용 등이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고 있어서 원톱 공격수로 돌아온 황태자 이정엽 선수를 내세웠고요. 네. 이성 공격수의 지동원과 김보경, 남태희 선수를 선발 출전시켰는데 또 이 경기를 통해서 또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자 일단 모의고사부터 좀 그동안 이 국민들 마음 불안불안하게 했는데 시원하게 좀 뚫어주길 기대를 해보고요. 자, 이 월드컵의 남미 예선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격돌했군요. 네, 브라질이 오늘 홈에서 열린 러시아 월드컵 남미 예선 11차전에서 아르헨티나를 3대0으로 완파했는데요. 네. 사실 브라질 네이마르 선수가 소속팀 바르셀로나 팀 동료인 메시 선수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브라질로 이동했고요. 네. 그라운드에서는 적으로 만났는데 네이마르 선수가 1골 1도움을 올리면서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브라질이 5연승을 달리면서 7승 3무 1패로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오늘은 메시가 그러면은 침묵한 건가요? 네, 메시 선수는 오늘 공격 포인트 없이 상대 수비수에 꽁꽁 부겼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또 패스 지원도 적으면서 오늘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기 때문에 이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행위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남미에서는 4위까지 본선에 직행하고요. 5위는 오세아니아 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데 아르헨티나가 4승 3무 3패로 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메시 선수가 지난 6월에 코파 아메리카 준우승에 그친 뒤에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었는데요. 대통령까지 만류하고 나서자 3개월 만에 은퇴를 번복했는데 메시 선수가 돌아와도 아르헨티나의 위기는 계속되고 네. 있습니다. 사실 아르헨티나가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올랐는데요. 오늘 브라질에 지면서 예선 통과도 장담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네, 이 메시 선수가 이 국대 유니폼을 입으면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자, 국내 프로농구 말이죠. 서울 삼성이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나요? 네, 서울 삼성이 6승 1패를 기록하면서 고양 오리온과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선수 시절에 컴퓨터 가드라 불렸던 이상민 감독이 사령탑 3년 차를 맞아서 팀을 잘 지휘하고 있고요. KCC에서 데려온 포인트 가드 김태술 선수가 또 완벽하게 부활했고 여기에 새 외국인 선수 크레익 선수가 120kg 거군데도 네. 엄청난 돌파와 덩크를 선보이면서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예. 삼성 선수들 전체가 잘해주면서 요즘에 또 가장 무서운 팀으로 변모했습니다. 120kg인데 덩크슛을 쏘는군요. 한번 네. 꼭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네, 이 컨텐츠와 데이터로 정치를 분석해보는 시간, 데이터 정치 분석입니다. 이 디지털 컨텐츠 전문가인 이규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여쭤볼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져오신 주제는 뭐예요? 네, 아마 그것 때문에 기다리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미국 대선 트럼프의 승리 결과 이겁니다, 발표였잖아요. 이거. 제가 기다렸던 게 바로 이겁니다. 네. 뭐 일단은 충격과 분노 많이들 표현하셨는데 그 다음엔 도대체 왜? 라는 분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역전 우리가 이미 대외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믿었죠. 문제는. 그럴 리는 없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유수의 언론들이 다 이제 힐러리의 이 우세를 또 미국의 모든 언론, 뭐 리서치 다 그랬는데 말이죠. 이게 참 지금 자랑하시는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아무도 예측 못했다 이런 기사들 나오니까 약간은 빈정이 상해서 우리는 했는데. 아무도 예측 못했다 여기에 좀 나는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과거를 분석하는 거 이번에 이제 누구나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뭔가 트럼프 승리에서 남다른 데이터 분석 제시를 해드리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이걸 가지고 또 우리나라 대선까지 한번 영향을 예상해보는. 2주 연속. 네, 우선 그렇게 트럼프 해볼까 분석하고 2017년 대선. 자, 대선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복잡해서 말이죠. 지금 이 국내 전국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오늘은 어쨌든 이 이스트라다무스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데이터 정치 분석 코너에서 트럼프가 힐러리에게 역전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했었고요. 또 트럼프의 경쟁력이나 트럼프의 지지 현상이 왜 나타나는 것인가 막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해 주셨었어요. 자, 오늘 미국 대선 결과 분석하겠구나 예상하고 기다린 건데 자, 한 발 더 나가서 내년 우리나라 대선까지 한번 예상해 보겠다. 기대해 보고요. 자, 먼저 트럼프는 왜 이긴 겁니까?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데이터를 믿은 자와 믿지 않은 자 그 차이가 당락을 갈렸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각자 확보한 대연수 차이가요. 이번에 커 보였는데 정작 경합선거구들 표차가 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체 득표수는 오히려 힐러리가 약간 앞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전략의 실패인데 왜 실패했는가를 보면 19일 날 마지막 토론회 이후에 유권자 표심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데이터로는 이미 측정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클린턴의 캠프는 이 신호를 무시했고요. 트럼프는 이 신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게 차이였습니다. 이미 시그널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 뚜껑을 열어보고 다 결국 득표는 과거에 엘고어 이 후보 때처럼 그때도 그랬어요. 득표로는 20여만 표 이겼네. 근데 선거인단은 졌네. 그렇죠. 대통령이 못 됐네. 이게 결론인데. 자, 이 문제는 1차, 2차, 3차 TV 토론 다 봤거든요. 근데 그리고 미국 언론들은 다 힐러리의 승리다. 힐러리의 승리다. 힐러리의 승리다. 근데 그 승리라는 게 뭐 전문가가 평가하는 게 아니니까 여론조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론이 힐러리가 더 말을 잘했다. 이 얘기로 쏠렸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힐러리는 무시했고 이 트럼프는 무시하지 않고 잘 활용한 신호, 데이터. 이게 뭡니까? 말 그대로 여론조사는 확실치 않은데요. 확실한 행동 데이터가 있어요. 조기투표라는 게 있죠. 바로 조기투표 데이터가 핵심이었습니다. 흑인들은 투표가 현저히 줄었고요. 히스패닉은 약간 늘었고 그리고 백인이 특별히 투표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언론은 언론하고 클린턴 쪽에서는요. 히스패닉이 힐러리에 몰표를 줬다. 이 점만 부각시켰지만 결과를 봤더니 몰표도 아니었죠. 그래요? 오히려 60몇 %인데 그 정도면 예전에 민주당 정권도 항상 그 정도는 득표를 했었던 거죠. 기본 가져가던 표였지 몰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오히려 흑인 투표가 왜 줄었는가에 대해서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게요. 이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패턴보다는요. 뭔가 이상한 변곡점이 있습니다. 이상 신호.
이상 신호. 네, 트럼프 캠프는 이 변곡점을 찾았고요. 그 이상 징후를 반영해서요. 그동안에 분석하던 툴을 싹 바꿨습니다. 네. 뭔가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달랐어. 이 다른 거에 뭔지 찾아내자라고 해서 그 알고리즘을 바꾼 게 거의 정확하게 득표율과 선거인 날 예측이 가능해지게 하는 요인이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중요한 핵심 선거구에서 딱 이길 만큼의 집중적인 유세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전략의 승리고 네.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의 승리라는 생각이 확 드는데 네. 이게 그 트럼프가 그렇게 스마트한가 하는 걱정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네. 상당히 영민했던 거네요. 네, 사실 트럼프가 자체가 한 건 아니고 트럼프가 고용한 업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몸값이 급상승하고 있는 영국의 데이터 분석 업체인데요. 네. 이 업체가 분석을 했더니 이상 징후가 뭐였냐면 네. 노인들의 투표율이 예상보다 크게 늘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전까지 투표를 했던 기록이 없는, 그러니까 아예 투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네. 이 사람들은 애초에 이들이 타겟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없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유권자들이 갑자기 투표소를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허. 이 사람들을 분석해 봤더니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던 공화당에는 있지 않았던 새로운 지지층이 나타난 거고 이들을 분석해서 야, 러스트벨트, 중서부 세부락한 공업지역에서 이길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든 거죠. 아, 이거 러스트벨트 이런 이름을 붙였군요. 네. 이게 바로 그 공업지대가 FTA 이후로 공업지대가 쇠락하면서 그 지역은 굉장히 지금 약간 폐허처럼 변해있는 곳이거든요. 아. 그런데 이 지역은 1980년대 이후로 한 번도 공화당을 지지해 준 적이 없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클린턴 몰표가 나올 조짐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했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몰표가 나올 조짐. 그렇죠. 네. 그걸 사전 조기 투표에서 나오는 조짐을 가지고 이걸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 플로리다에서도 플로리다는 낮에 계속 제가 보고 있으니 뜨거웠어요. 그랬죠. 경합 지역이긴 한데 힐러리 우세라고 했는데 그랬죠. 박빙으로 가더니 여기를 트럼프가 먹으면서 네. 제가 보기엔 이제 판세가 기울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플로리다에서 움직인 지역들이 시골 지역에 네. 노인들 그리고 생각보다 더 젊은 민주당 지지층으로 분류되기 쉬운 젊은 공화당 지지층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을 투표소로 이끈 게 또 하나의 승리 요인이었습니다. 자, 이 러스트벨트를 잃은 게 클린턴에게 치명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지금 나오는 건데, 자, 그 징후가 사전에 나타났었지만,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굉장히 이제 이 영리하고, 네. 영민하고, 스마트하고, 경험도 많은 경륜이 있는 여성 정치인인데, 이 신호를 트럼프는 알아챘는데 왜 힐러리는 몰랐을까요? 글쎄요, 이게 몰랐는 건지 무시한 건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대응은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만 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독선이군요, 결국은. 네. 트럼프가 승리할 줄 아무도 몰랐다. 이 얘기 자체가 언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호가 나왔을 때 이 신호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무시하기가 쉽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일부 백인 남성 제외하면 누가 트럼프 같은 사람한테 투표하겠어? 다 그랬죠. 이런 생각이 앞서니까요. 이와 상반된 데이터를 믿지 않고 무시할 경향에 맞는 거죠. 네. 우리가 잘못된 혹은 무의미한 데이터를 노이즈라고 부르는데요. 이 노이즈를 잘 구분해내는 게 데이터 분석의 핵심인데 되게 틀린 데이터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내 귀에 쓴 소리를 노이즈라고 생각해서 걸러내기가 쉽습니다. 내 귀에 듣기 싫은 얘기면 그렇죠. 이거 잡음이야, 노이즈야. 네. 근데 노이즈 안에 의미가 들어있다 이거군요. 그런 거죠. 자, 결과가 이미 나왔으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은 유권자들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왜 트럼프한테 투표를 한 겁니까? 표심을 드러내지 않았던 샤이 트럼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백인들하고요. 부끄러운 트럼프. 네, 그렇죠. 시골 지방 거주자들입니다.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캠프가 예상했던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보다도요. 시골 지역 투표율이 20%나 높았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평소에 아웃사이더라고 자신을 인식하고 있고요. 실리콘밸리 잘 나가고 미국 잘 나가는데 우리 동네는 여전히 낙후돼 있거든요. 시골이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클린턴, 월스트리트, 워싱턴 싸잡아서 인사이더. 한 통속. 최고의 엘리트로 보이죠. 초상류층. 그런데 그의 대응은 오히려 트럼프를 지지하는 행위가 그들에 대한 반발인데 오히려 너는 트럼프 같은 사람을 지지하는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자신들을 굉장히 모욕을 준 거죠. 그렇군요. 이해가 조금 됩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트럼프도 엄청난 부동산 재벌인데 이 아웃사이더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니까 동료의식을 느꼈다. 또 하나가요. 트럼프 흑인들이 투표율이 저조했던 게 저는 아까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유색인종은 당연히 민주당한테 표를 줄 줄 알았는데 그들이
힐러리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트럼프가 싫긴 해도 그렇다고 힐러리한테 투표하고 싶진 않아서 네. 투표장에 안 나간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다음 주에 2017년 우리나라 대선에 한번 대비해서 데이터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트럼프에 대해서 많이 좀 해소가 됐는데 트럼프가 아주 영리한 전략을 썼다.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정치 분석 이규창 디지털 컨텐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AC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내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들뜬 잇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시죠? 잇몸 건강을 위해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하이마트 모델 270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의 정신. 하나, 김치냉장고, TV, PC를 훌륭한 가격에 제공한다. 둘, 화끈한 카드 혜택을 제공한다. 셋, 총 1억 원의 상품권을. 우와, 진짜입니까? 11월 4일부터 27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금요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우성,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강민원, 전소현,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